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직후 김규현 국정원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져온 국정원 내 인사를 둘러싼 자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지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규현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담당인 권춘택 1차장과 대북 담당인 김수현 2차장도 교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신임 2차장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국정원장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임 1차장은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국정원장을 비롯한 수뇌부 인사가 이뤄진 겁니다. 국정원 내부 인사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최근까지 이어졌고 이를 수습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해석을 두고 현재로선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김규현 원장에 대해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신임 국정원장 지명 등 후속 조치를 위한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주가 또는 주가지수 변동과 연계되어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주가연계증권 ELS. 그런데 최근 홍콩 H지수를 바탕으로 하는 ELS 상품들이 논란입니다. 홍콩 H지수가 크게 하락한 상황인데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은 수조 원대 규모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당시 한 시중은행이 판매한 주가 연계형 증권 ELS 상품입니다.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지만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연수익률이 3에서 4% 수준으로 당시 1% 수준의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ELS 상품 가운데 홍콩 H지수가 바탕인 상품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우량 기업으로 구성된 홍콩 H지수는 2021년 초만 해도 지수가 12,000선을 넘었지만 이후 중국 경기가 나빠져 지금은 6,000선까지 크게 빠졌습니다. 주가에 수익률이 연동돼 있다 보니 지금 지수를 유지한다고 해도 손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규모도 문제입니다.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H지수 연계 ELS 관련 상품은 지난 8월 말 기준 15조 6,6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8조 3천억 원어치가 내년 상반기 만기가 되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4조 6,800억 원어치 규모에서 원금 손실이 예상됩니다. 외국인들의 투자가 90% 급감을 했고 홍콩이 지금 중국과 거의 합병이 됐기 때문에 주가 지수도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미 큰 손실을 본 일부 투자자들이 민원까지 제기하면서 금융감독원도 해당 상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앞서 리포트 보시면서 ELS 상품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경제산업부 정원석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먼저 ELS, 주가 연계 증권이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손실을 내는 건가요? 네, ELS는 보통 주가 지수나 아니면 특정 종목에 연계돼 있습니다. 네. 주가나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률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상품에 따라서는 일정 수준으로 오르지 않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야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동성이 작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베팅을 거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좀 생소하게 아직도 들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 상품마다 편차가 크지만 이 상품 사례를 보면요. 니케이와 홍콩 H지수 그리고 S&P 500 이렇게 세 가지 지표에 연동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리는 연 7%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낚인 조건 50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죠. 네. 이게 뭐냐면 가입 당시보다 절반 이하로 주가나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낚인 수치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면은 무조건 약정된 저 7%의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 세 지표 중에 단 하나라도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이 낚인 수치보다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원금을 잃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만기 전에 정해진 수치만큼 회복된다면 손해를 피할 수는 있지만 회복이 안 되면 최악의 경우 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상품에 든 사람들은 설마 주가가 반토막이 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들었던 건데 홍콩 H지수의 경우에는 이게 현실이 된 거죠. 네. 2021년에 11,000, 12,000 이렇게 지수가 높았을 때 가입했던 분들이 이제 3년이 거의 다 돼가다 보니까 만기가 되면 그 절반 수준으로 지수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네. 원금 손실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들어보면 내년 초까지 지수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대규모 손실이 지금 불가피하기 때문에 모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회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홍콩 H지수가 사실 중국 기업들의 그 주가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중국 경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그렇다 보니 다소 전망이 어두운 게 사실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 그리고 중국 내수 부진 이렇게 중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낮게 보는 국제기관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2, 3개월 뒤부터 만기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만기는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 없다. 상황이 좀 심각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또 대구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 대구를 찾아 대구의 과거를 언급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의식한 듯 이번엔 이른바 천하용인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열고 대구의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총선 역할론의 중심에 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지난 17일 대구를 찾아 한국 전쟁과 산업화 시기를 언급하며 대구 시민들을 존경한다고 했던 한 장관 발언을 비판한 겁니다.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단순히 7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대구 경북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신기루를 쫓는 그런 사치일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는 한 장관 발언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역사 정도라고 평가절하하며 한 장관의 대구 출마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구의 현실이 나아졌는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과 대구를 대하는 인식을 꼬집은 겁니다.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그 민심을 자극해 신당 창당의 명분을 강화하고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우리 12분의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제 생각엔 반수 이상이 아마 이번에 물갈이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고 그 안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고 있다며 다음 달 27일로 밝혔던 창당 시점을 더 늦추진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제주 서귀포에서 50대 남성이 사진을 찍으려고 절벽 가까이 갔다 추락하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추운 날씨에 곳곳에선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윤두열 기자가 전합니다. 절벽 아래로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내립니다. 절벽이 바다와 바로 맞닿아 있어 부상자를 배로 옮겨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 외돌개 인근 절벽에서 50대 관광객이 8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사진을 찍다가 균형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러 곳이 부러지며 크게 다쳤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다른 한 대는 불탔습니다. 어젯밤 10시 5분쯤 전북 부안군 한 국도에서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을 하다 다른 승용차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역주행을 한 운전자는 숨졌고 2차와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산에서 뿌연 연기가 올라옵니다. 오늘 오전 10시 35분쯤 경북 문경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보다 2시간 전쯤 울산 울주군 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두 건 산불 모두 헬기 등을 동원해 40여 분 만에 다 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엔 충남 보령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한 개동을 태운 뒤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에 대한 강경 투쟁을 공식화했습니다. 의협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40개 의대의 증원 수요 조사가 독단적이라고 주장하며 증원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회원들의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내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행동에 나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임시 휴전이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는 두 번째 인질 석방이 있었는데요. 오랜 고통을 받으니 차라리 살해되는 게 나을 거라 말했던 아버지는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최규준 기자입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인질들을 적십자 차량에 태웁니다. 곧바로 밤길을 따라 차량들이 줄지어 국경을 넘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붙잡은 이스라엘인과 외국인 인질 17명을 풀어줬습니다. What a relief. What a relief. Finally we see them home. The people that we knew. 숨진 줄 알았던 9살 에밀리 핸드 양도 50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 고통받는 것보다 살해된 게 다행이라고 말했던 아버지는 기쁨의 눈물로 딸을 안았습니다. 같은 시각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인근에 수감됐던 팔레스타인 39명을 석방했습니다. 이번 석방 과정은 1차와 달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해 막판까지 석방이 지연됐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Israelis till now they are not responding in the right and the positive way to what was achieved. 결국 카타르와 이집트가 다시 조율에 나서면서 예정보다 7시간 늦은 밤 11시쯤 성사됐습니다. 양측은 현지 시간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휴전 연장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휴전이 끝나는 대로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청소년을 사이버 도박 운영에 이용하는 조직범죄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자 상당수가 해외에 숨어 있는 탓에 검거도 국내 송환도 쉽지 않습니다. 범정부 대응팀이 해외 현지에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경찰은 2011년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조직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수익 규모가 1조 3천억 원이나 됐지만 정작 총책 김모 씨를 붙잡고도 2년이 지난 올해에야 국내로 송환해왔습니다. 형사 재판 중엔 추방하지 않는 필리핀의 제도를 악용해 일부러 다른 재판을 받는 꼼수로 버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사이버 도박 범정부 대응팀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출범한 가운데 대응팀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수사 공조와 피의자 송환을 위해 필리핀에 사이버 도박 담당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존에 파견된 건 주로 마약 담당 수사관이었는데 도박 수사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사이버 도박은 청소년까지 먹잇감으로 삼는 조직 범죄가 돼가고 있습니다. 도박 빚을 진 청소년들을 불법 사이트 홍보책으로 끌어들여 주변에 불법 도박을 다단계식으로 퍼뜨리는 겁니다. 하기 위해 포토 총판을 하든가 주변에 그런 애들도 봤기 때문에 유입이 많이 되고 사이트 홍보가 많이 되면 하루에 이제 1000단위씩도 벌 수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제2의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는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조직 범죄에 뿌리를 뽑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응팀은 조만간 2차 회의를 열고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복용한 약물의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수변제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성분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인 60대 남성. 2달 넘게 잠을 못 이뤄 지난 9월 수면제를 탔습니다. 바나를 먹고 잠든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트럭을 몰고 출근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버스를 취득을 했는데 수면제 먹고 잠이 들 게 있나? 이랬더니 적응검사하자 그러더라고요. 마약류 반응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마약이라는 맞자도 모르고 해본 역사가 없으니까 병원에 처방전을 받아서 복용을 했는데 졸피뎀 성분이 들었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더 당황했습니다.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게 확인돼 마약 투약 혐의는 결국 없던 일이 됐지만 면허 취소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일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한 1톤 정도 돼요. 공부가 있으면 뭐예요? 음식 수는 차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약물 운전으로 걸린 사람들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발만 돼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하는데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할 상태가 어떤 건지 애매합니다. 상습 투약과 치료 목적으로 처방에 따라 약을 먹은 경우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어떠한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처방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너 운전하지 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약을 처방받아 먹을 때 주의사항을 잘 안내하고 꼭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담백하고 시원한 음색으로 감동과 위로를 전해주는 국민 밴드 YB의 보컬 윤도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들으시죠? 네,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공연 다니고 하면은 이제 많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최대한 하여튼 뭐 무대에 섰을 때 좀 제가 더 건강하게 보이려고 예. 그래서 더 건강해지기도 했고요, 사실. 관리를 열심히 했더니. 네. 예. YB 밴드의 곡들 중에도 정말 대중들의 애창곡이 정말 많습니다. 이맘때쯤 날씨가 이렇게 쌀쌀해질 때쯤이면 특히 더 생각나는 곡 있어요? 윤도현 씨에게? 얼마 전에 수능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흰수염고래라는 곡에 또 위로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가장 YB 곡 중에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곡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구나. 그럴 때 음악이 작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요즘 정말 무대에서 진심을 담아서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엔 새 싱글 뚜껑 별꽃이란 네. 노래를 발매하셨습니다. 원래 9집에 있는 곡이었는데 10년 만에 재해석한 곡이다. 이번에 그 곡을 다시 편곡하실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그럼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밴드 형태에서 좀 벗어나서 좀 팝적인 느낌을 많이 좀 살려보려고 좀 스트링도 그렇고 연주도 조금 더 웅장하게 만들고 감정을 조금 더 넣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만족스럽고요. 만족스러우시다. 네. 이 사실 꽃 이름이 조금 찾아봐서 나올 수 있는 꽃 이름은 사실 아니라서 예.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많이 검색을 생각했어요. 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노래방 애창곡을 발표하고 싶었다. 아, 그것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남자분들이 이제 저희 노래들을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시는데 다 이제 예전 곡들이 많으니까 최신곡으로도 좀 부를 수 있는 곡을 한번 드리고 싶다. 네,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다들 노래방 가서 시도는 하죠. 하지만 끝까지 부르기 너무 어렵다는. 그래서 뒤에 네. 베리에이션을 좀 해가지고 음을 좀 높게 만들었어요. 더 높여요? 그런 게 있어야 재밌으니까. 예, 막 하다가 네. 예, 막 목에서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도 하고 나고 그래. 쇳소리도 나고. 삑소리 나야 재밌으니까. 노래방 가서 부를 기회가 있으면 불러보고 싶어요. 노래방 가실 때 그럼 불러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노래방 가시면 그래도 편안하게 좀 부르시는 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팝송 중에 데스페라도라고 그 노래는 데스페라도요? 좀 네네. 그거는 편안하게 부릅니다.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어릴 너무 때부터. 편안하게 부르신다고 하니까 네. 편안하게 한 소절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You've been out riding fences for so long now. 뭐 이런 노래. 오. 감사합니다. 진짜 어색하네 여기서 부르니까. 갑자기 요청드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당황하셨습니까? 예, 당황했습니다. 대본대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 네, 역시 베테랑이십니다. 네.
윤도현 씨에게 좀 특별한 한 해. 암 완치 판정을 받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좀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물론 정말 기다려왔던 소식이지만 그때 얘기를 딱 의사로부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는지 제가 좀 약간 해방감 같은 거 느꼈어요. 드디어 탈출했다. 암으로부터. 그래서 일단 놀고 싶다. 예. 좀 놀고 싶다. 그 놀고 싶다라는 게 네. 사실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그 관리도 사실 너무 거기에 얽매이면 스트레스거든요. 맞아요. 그 좀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또 그냥 뭐 막 라면도 먹고 싶고 막걸리도 한잔 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하셨습니까? 먹었습니다. 예. 정말 꿀맛 같던가요? 너무 꿀맛이었습니다. 네. 표정에서 그 해방감이 느껴져요.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너무 외롭진 않으셨습니까? 외로웠죠. 왜냐면 이제 그 부모님에게도 못 알리고 그다음에 뭐 팬분들에게도 알릴 수 없었고 그냥 혼자 내가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한번 이겨내보자 하고. 그래서 좀 외롭긴 했는데 그래도 주변에 사실 멤버들이 진짜 큰 힘이 됐고요. 또 주변에서 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 덕분에 많이 힘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힘에 좀 보답하는 마음에서였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끊임없이 활동하셨어요. 정말 쉬지 않고. 사실은 더 많이 했어요. 활동을. 잊으려고 그러셨던 겁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좀 더 활동을 저는 많이 하면 할수록 제가 에너지를 좀 얻는 편이기도 해서 활동을 하면서 좀 에너지 얻었고 그래서 더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 뉴스룸 있는데 좀 뭔가 좀 건강한 모습으로 가야지 하면서 계속 그게 연장이 되는 거죠. 윤도현 씨에게 그러면 그때 당시 힘든 그 시기에 좀 힘이 되어줬던 것도 노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라던가 본인에게 네. 위로를 줬던 노래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그 헤비메탈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헤비메탈이요? 네. 오. 이제 쉴 새 없이 연주가 계속 되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메탈 음악을 들을 때는 무아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탈을 정말 많이 들었고 메탈 들을 때만큼은 그냥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메탈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탈 앨범을 그래서 또 준비하게 된 계기가 네. 됐군요. 다양한 음악들을 제가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서 그 각각의 그 어떤 뭐 다양성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메탈은 좀 다른 면이 있고요. 근데 메탈도 종류가 진짜 많아서 저는 저희 YB가 할 수 있는 그 메탈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계속 노력 중이고 만들고 있고 연구 중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렬한 에너지를 또 느낄 수 있는 곡이 되겠군요. 에너지는 메탈 이상이 없죠. 네. YB식의 메탈, 헤비메탈이 또 어떤 곡으로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mm 안팎의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1도로 영상권을 회복하며 오늘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비와 눈이 그친 밤부턴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